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거는 루저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돈 아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은 졸업하고 명품 사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사야겠다. 경제적 자유가. 집 클로징 하시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클로징 저번 주에 했어요. 했어요? 오, 축하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부동산 하면 엄청 일이 많을 것 같고 돈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고 미지의 세계니까 그런데 멘탈 허들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지금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반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30-40만 불짜리 알아보다가 남편 코워커가 돈 조금 더 주고 멀티패밀리를 알아봐라 해가지고 시작된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그게 3.5%만으로 몇십만 불 해도 3.5%면은 몇만 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만 불 갖고 진짜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3만 불도 없었지만 집을 고르는 과정만 해도 반년이 넘었거든요. 모으고 모아서 5만 불을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은행이 비웃을 정도로 돈이 통장에 잔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니네 둘 다 영 프로페셔널들인데 돈이 왜 이렇게 없냐 창피한 거예요. 학자금이 너무 많이 나왔고 모을 수가 없었는데 목표가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씩 되더라고요. 끌어 모아서 첫 번째 집을 샀고 샀더니 이제 공사비가 없잖아요. 공사비도 미친듯이 모으고 자재는 우리가 다 쇼핑을 하겠다. 진짜 싸고 뭐 쿠폰하고 그다음에 전화해서 막 딜도 치고 여기는 얼마인데 막 여기는 얼마다 무이자 크레딧 카드를 열어가지고 오픈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이게 나중에 돈이 안정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갚아야 할 게 이 0% 무이자 이 크레딧 카드 그 기간 동안에는 공짜 돈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난 너무 센세이셔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비걸파켓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은인 저는 비걸파켓 처음에 들을 때 대도시가 없는 거예요. 얘가 항상 다 시골 쪽이고 근데 시골 쪽은 모기지 대비 렌트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렌트비는 갭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물론 뭐 뉴욕은 예외지만 집값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도시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저희는 의문인 거예요. 저희가 집 찾는데 처음에 반년 이상이 걸린 게 넘버가 안 맞으니까. 근데 찾으면 또 있어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대신. 마켓에 나온 집 중에 내가 모르는 집이 없을 만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이 마켓에 렌트비를 꿰고 있어야 돼요.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면은 대충 얼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같은 거 없는 데도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없을 수 있고 디시워스 있으면 사람들 진짜 좋아요. 저희는 처음에 올라가지고 디시워스를 안 넣은 거예요. 첫 빌딩에 1, 3층을 처음 공사했거든요. 디시워스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층을 맨 나중에 공사할 때 디시워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디시워스는 이제 꼭 들어가야 돼요. 파킹은 없어도 디시워스는 있어야 돼요. 거의 그 정도예요. 첫 번째 건물을 3층 찰플렉스였죠. 네, 그 69만 불. 사가지고 고쳐서 리파이낸스를 하시고 리파이낸스가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69만에 샀잖아요. 그래서 리파이낸스를 딱 6개월 뒤에 했거든요. 79만 불인가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딱 10만 불 정도 썼거든요. 사실은 뭐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쓴 돈만 인정해 준 거지. 모기지는 한 500불 낮아졌어요. 근데 500불이 되게 커요. 네, 한 달이거든요. 실버즈 프라이머리 3.5% FHA로 그때는 그렇게 못했고 5% 컨벤셔널로 샀어요. 근데 이제 대박을 친 건 이제 두 번째 집. 저는 집을 또 살 수 있을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바로 공사를 마감했고 코비드가 터졌기 때문에 무슨 집을 사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동부 지역에 부동산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고 너무 세입자 보호가 세고 법이 어려워요. 세입자가 가장 고충 중에 하나인데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일단 합격. 뱅크온 파플이었어가지고 대출 받는 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진짜 고생하신 거 진짜 다 봤는데 원래 다니던 직장이 샐러리가 낮았어요. 낮았는데 오래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크레디빌리티는 이 직장이 더 큰 거예요. 그 론 주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계속 다녀야 론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병원을 구해놓은 상태야. 옮기면은 내가 론을 못 받는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남편이랑 엄청 싸우고 너는 직장이 중요하냐 나는 직장도 중요하다 내 삶이다 이러면서 이거 클로징 하는 데만 5개월 걸렸거든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갔더니 이제는 더 높은 샐러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원 쪽 디렉터한테 나는 더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미안하지만 한 달 일찍 시작할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또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되는데요. 병원들이 구인을 할 때 보통은 당장 필요해요. 일찍 시작하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자꾸 날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안했죠. 직장을 옮기고 2주 뒤에 클로징을 했거든요. 직장을 옮긴 다음에 받은 페이스톱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페이롤에 갔어요. 짠.
페이롤에 가서 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네. 진짜 미안한데 내가 페이를 받지 않았지만 난 서류가 필요하다. 리슨 내가 어차피 이거 받을 거잖아. 받을 건데 네. 지금 나 진짜 이 서류가 너무 필요하다.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종이 한 장으로 두 번째 집으로 클로징 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다요. 안 되는 건 없다니까요. 되게 만들면 돼. 그 집은 사는 것도 힘들었고 고치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고치고 나니까 그 집이 잭팟인 거예요. 코비드가 끝나고 와 씨, 집값이 그렇게 뛰고 렌트비가 그렇게 뛸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 집 살 때 야 연말이면 집값 다 떨어질 건데 그거 왜 사냐. 주변에서 저도 얼마나 막 걱정스러운 소리 들었겠어요. 엄청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내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산이 맞아야 돼. 주변 시세, 마켓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당연히 그렇게 강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확신은 넘버에서밖에 오지 않거든요. 결국엔 사업인데 내가 얼마를 내는지, 내가 얼마의 모기지를 한 달 동안 감당을 해야 되는지, 얼마의 렌트비가 들어올 예정인지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공사도 몇 번 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대충 다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수지 타산이 맞겠다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그 집을 사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괜찮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나오면은 어떡하겠어. 돈을 또 끌어모아 사야지. 항상 보고 있어요. 기회는 보고 있는 사람한테 오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당연하죠. 다들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운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보면은 좋은 운인지 안 좋은 운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운도 근데 중요한데 운 당연히 중요하죠. 맞아요. 진짜 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노력이 바탕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노력과 정보와 근거.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감정과 숫자 이해하죠. 이게 어려워. 너무 알죠, 너무. 저 처음에 감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다행히 그 집을 못 산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른 집도 엄청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집도 물에 한번 잠긴 적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못 샀어요. 잘 된 거네요. 엄청 잘 된 거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설치하고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꾸준히 한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구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남편이 저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에 돈 아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은 졸업하고 명품 사지, 미슐랭 스타 막 뉴욕 여기 맛있는 데 많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축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지웠잖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막 울기도 울고 오빠 왜 나만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 막 이래. 우리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쩐신이 내리면은 이미 믿어버렸는데 안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거기는 이미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과정이 힘드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두 번째 집이 히트를 치고 나니까 아 그때 이제 제가 30살이 넘었거든요. 갑자기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집 더 사자. 열심히 모으고. 재미를 이제 안.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그래도 있잖아요 시간이. 나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동안. 지금 유튜브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글 한자 적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생각을 더 심도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영상을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재밌었어요 보는데. 저는 진짜 부동산이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재밌어요. 제가 너무 배우기 싫었던 토픽이고 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저는 몇만 불이 얼마인지도 몰랐고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그거 배우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돈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던 애가 뱅크랑 얘기하는 것도 모기지라고 그냥 함축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보험도 있고 뭐 텍스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계속 만들어주세요. 뉴욕에 살면서 30대 초반이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하는 게 정말 레어하잖아요. 그쵸. 렌트비 막 3,000불, 4,000불 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돈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주거지가 필요한데 그쵸. 모기지를 다른 사람이 내주면서 내 건물이나 집을 갖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롱텀으로 말씀하셨듯이 보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이 들어갈수록 재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얘기해주세요. 또 이직이 껴있었어요. 그만큼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직을 안 좋아해요. 대출을 해주는 맞아요. 은행에서는 연차가 쌓여서 그런지 이번에는 저번만큼 힘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이직 그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또 집을 먼저 클로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얼만큼 기다려줄 수 있을지 또 모르는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파트너 그 친구랑 같이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집은 시누이 커플이 살려고 하다가 다른 좀 더 좋은 집이 나타나서 그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를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줬어요. 이거 사야 된다.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 텍스가 너무 높다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텍스가 높아요. 그 집이 2만 얼마예요. 1년에. 상관없다니까요. 모기지에 포함이 돼 있고 내가 모기지를 낼 수 있으면 세입자가 내주면 상관없다니까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내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내야 될 것 같은 이 돈만 버는 거예요. 파서블 인컴이 안 보이니까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사야겠다. 그래서 이거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네 번째 건물이 갑자기 등장했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또 3분 만에 그걸 캐치했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위치가 너무 좋은 이거. 이러다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세 번째 건물은 사게 됐고 그 건물은 2008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비교적 새 건물이거든요. 완전 새 이 건물이었는데. 지역에서 2000년대에 지어졌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설적인 결함은 없을 게 거의 분명하니까 집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안 봐도 넘버 맞으면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후오커들이 대충 얘기해줘요. 상황 알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새 건물이고 별로 공사가 필요 없으니까 친구랑 하기에 알맞겠다. 걔랑 반반씩 해가지고 하고 있고 친구가 3층에 살면서 그 빌딩 관리해주고 있고 우리는 수익 반띵만 해서 한 달에 한 1000불씩 들어오고 있고 그 클로징까지는 맡아서 하신 거고. 클로징까지는 예, 저희가 맡아서 했죠. 왜냐면 많이 해봤으니까 대출 받는 거 에이전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딜이 돼서 네 번째 마지막 빌딩을 지금 공사를 시작을 5월 3일에 해요. 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갑니다. 이사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눈물의 빌딩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레이님님은 뭐가 목표예요? 목표는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가 뭐죠? 경제적 자유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올 패시브 인컴 소스가 충분히 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여러 부자들 중에 팽자팽자 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지만 은퇴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사실 저는 은퇴할 생각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어쩌면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소득 수준이 되더라도. 저만의 경제적인 자유의 목표는 제가 작년에 그 구조조정도 겪고 하면서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시달렸었거든요. 간호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제 안위에 대해서 좀 불안했었거든요. 내가 혹시나 일을 못하겠어서 관두고 싶거나 잘리거나 직장이 없어지더라도 여유롭게 재취직을 할 만큼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게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직장의 안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지, 대출 이런 게 껴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심한 게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놀아요. 근데 저는 낼 게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원동력 아닐까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걱정 없이 재밌게 일할 수 있으면 그 백그라운드가 부동산이 돼준다면 저는 그게 경제적 자유 같아요. 근데 남편은 워낙 은퇴를 하고 싶어해요. 지금 컨트랙터 라이센스도 따려고 하고 있고 사원 이미 다 알아. 빌딩 급하면 다 알고요. 네, 경제적 자유라는 그 단어가 막 클릭베이트로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기준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한 달에 뭐 2,000불만 있어도 나는 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10,000불 넘게 있어야 하는 뭐 이런 돈으로만 이제 얘기하자면 좀 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자유의 위치에 왔어도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행복을 주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도. 투자들 중에 강의도 안 하고 책도 안 쓰고 투자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잘하는 게 그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나의 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나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해보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 약사를 여기서도 일 절대 못 한다고 했어요. 3만 불로 집 절대 못 산다고 했는데 하고 있고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고자 하면 되는데 하고자 하면 되는 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런 건 칭찬하고 싶어요. 기회에 땅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힘을 합쳐서 재산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부동산이나 투자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입모기도 힘들고 그런 걸 어떻게 맞춰가셨는지 궁금해요. 오히려 처음에는 쉽게 맞아졌어요. 왜냐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3.5%면 그 큰 빌딩을 살 수 있고 월세 수익이 들어오고 이걸 왜 아무도 안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관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맞아서 시작을 같이 했어요. 나중에 가면서 점차 저는
힘들어하고 남편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싶어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멱살 잡고 끌려갔고 한 명이 약간 그래도 믿음이 딱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남편은 사실 부동산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느껴졌어요. 근데 눈을 영상 떠서 감을 때까지 부동산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듣지 않는 시간이 진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길을 봤으니까 남편한테 엄청 많이 배우죠. 저 혼자였으면 당연히 못하고. 근데 이게 왜 되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공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잘 읽어놓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일단 처음 사기도 힘들다면 일단 이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얼마 정도가 메이크 센스하고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제대로 된 거 딱 하나만 사면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구나를 맥스 1, 2년 뒤면은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딱 그것만 고생하면 근데 그거 고생도 안 하면 아예 그냥 그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의 기회가. 서로 설득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죠 사실은. 부동산도 약간 갬블 중독 같아가지고 뭔가 꽂히면은 해야 돼요. 갬블은 위험하지만 부동산은 위험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길이 딱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좋은 집은 남들이 봤을 때도 좋을 테니까 당연히 경쟁이 많이 붙겠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굉장히 크게. 조금 잃더라도 진짜 쪽박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매물, 이 정도의 위치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조금 데미지 있어도 가는 편이에요. 특히 이 대도시에서는. 다른 지역은 저는 말을 못해요. 뉴욕을 낀 이 대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인구가 항상 넘치고 뉴욕에 출퇴근하는 인구는 늘 있고 렌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얼마를 받을지까지는 저희는 조금 하향으로 계산하는 편이에요. 조금 안전하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메일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제 벌겐 카운티를 물어보세요. 클로스터나 에지워러 한국 사람들 많은데 펠파 전 몰라요. 네. 저는 애도 없고 지금은 젊으니까 마진이 남는 곳에 투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조금 학군 좋은 지역은 학부모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가격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조물애기가 거길 가서 큰 마진을 갖다 장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한국인이 덜 찾는 이곳 허드슨 카운티를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근접성은 훨씬 좋아요. 맨하탄의 근접성은. 저희는 그것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아, 매생 사람 안 줘. 저도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코인 터졌을 때 엑소더스라고 사람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유저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렌트는 더 오르는 거야. 맨하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살고 싶어도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 아파트를 맨하탄에서 살기는 정말 한 $10,000 넘게 줘야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살기에는 맨하탄을 끼고 근접한 뉴저지가 진짜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자신있게 렌트를 줘요. 그래서 요새는 비싸게 안 나요. 마켓에 오래 있을수록 매력이 없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2주 안에 쇼부 봅니다. 사고 싶어요. 뭘 사람 매력 포인트로. 일단 맨하탄 무조건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얼마고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고 얼마나 쉽게 갈 수 있고 홀푸드 뭐 트레일러조 말만 해라 여기서 5분 3분 파킹이 없는 게 가장 의미인데 저처럼 11시에 퇴근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심지어 가라지도 저희가 구비를 해놨었어요. 집에 대해서는 뭐 디자인도 남편이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살 집이라면 진짜 뭐 다이아몬드 받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렌트를 줘야 되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내구성이 강하면 돼요.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벽에다가 뭐를 발라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저희는 그래서 하양색랑 우드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요번 지역은 조금 더 돈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조금 더 감각을 넣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세입자들 다 고객님 취급하니까 고객님들이 뭘 좋아하실지 뭘 뉴욕이나 샌프나 뭐 LA 이런 대도시 네. 집값이 비슷하니까 1%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렌트비가 집값의 뭐 1%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는 턱도 없는 소리니까 시작하기를 어려워서 이제 이메일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지님처럼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아직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시작하지 않은 곳이고 이제 숫자만 맞으면 저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부동산 리세션 온다, 당연하죠. 부동산 집값 떨어진다 이런 거 기다릴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 기다려서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사다가 리세션 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경제학자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렌트 사업을 좀 더 좋아하는 게 플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렌트비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항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렌트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월세를 후려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군간 들어오겠지. 이 생각으로 했어요. 오늘 공사해서 뭐 내년에 팔아야 되는 플립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것을 영향을 많이 타겠죠. 시장에 대한. 저희는 월세 장사고 장기 그거기 때문에 저희는 집을 팔 생각이 없거든요. 확보를 조금 비싸더라도 해놓은 다음에 월세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코비드 같은 희대의 예외 상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 내 모기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월세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시작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렌트를 조금 받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몇 년 뒤면은 이게 분명히 따라잡는단 말이죠. 만약에 공사가 더해져서 리파이낸스가 들어간다면 그건 얘기가 당연히 더 다르고 심지어 운 좋으면 캐시아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헬락도 했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거는 루저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레이지님 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네. 뉴욕 약사 부동산 치면 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지 G 치면 한국말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